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순전히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10년 전 대학 시절 여름방학 동안의 일이었다. 나는 당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방문했었다. 할머니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어 근처는 산과 논밭뿐이었고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는 쓸쓸한 곳이었다. 그날도 밤이 되어 밖은 어둠에 휩싸였고 막 저녁 식사를 마친 나는 할머니와의 담소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며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손전등을 켜고 산을 오르는 건가 생각했지만 불빛은 머지않아 사라져버렸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묘한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러나 피로에 지쳐 결국 잠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차르륵 차르륵 무언가 끄는 듯한 소리였다. 집 주변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창문을 실룩거리는 커튼 사이로 조심스레 밖을 보았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굽힌 채 무엇인가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은 마치 백발의 유령 같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할머니는 분명 주변 이웃이 아니었다. 저런 늦은 시간에 외지인이 왜 여기에 있지? 하룻밤 지나면 이칠 일일 수도 있었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녀는 나타났다. 이번엔 약간 더 가까웠고 분명한 것은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자루였다. 이틀 연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상한 기운을 느낀 나는 할머니께 어제와 오늘 본 것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어디에도 가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세 번째 밤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할머니는 나타났고 이번에는 집 바로 앞을 지나갔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맨발로 그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갔다. 발걸음은 억누르고자 했지만 자꾸만 두근거렸다. 그녀가 끌고 간 자루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그 자루를 열어보기로 했다. 자루를 열던 순간 쿰쿰하고 썩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길고 길게 뻗은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서늘한 한기가 온몸을 덮쳤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디론가 숨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그 지역엔 예전부터 들판을 배회하는 할머니의 유령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단다. 그 유령은 길을 잃은 영혼이나 해가 진 후 자기를 방해하는 이들을 자루 속에 가둔다고. 그 후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가하곤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의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할머니의 존재가 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모습이 가끔 떠오르곤 해. 나는 가끔씩 창밖을 보며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긴장하곤 한다. 마을의 전설인지 아니면 내 아득한 기억 속의 환상인지 그 할머니의 정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어두운 길을 홀로 걷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밤이 찾아오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뛰어났지만 해가 지면 어느새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무언가 섬뜩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동네를 산책하고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밤이 되자 동네에 있는 한 작은 바에서 술을 몇 잔 마시며 여행의 신나는 추억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가 무섭기로 소문난 근처 폐가를 탐험하자는 제안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예전부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가지 못하게 했지만 놀라는 걸 좋아하던 우리는 용감히 길을 나섰다. 폐가로 가는 길은 좁고 고불고불한 산길이었다. 커다란 나무들이 시야를 가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새 길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골목처럼 변했고 우리가 쓰러진 담장을 넘으며 폐가에 다다랐을 때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폐가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쌓인 가구들과 진저리 나는 침묵이 우리를 압도했다. 벽에는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손때 묻은 오래된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방을 돌아다니며 조심스레 탐험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한 친구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저기, 저 소리 들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고 잠시 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가 맞았다. 하지만 이곳에는 우리 말고 다른 누구도 있을 리 없었다. 우리 중 가장 용감했던 한 친구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가느다랗게 빛나는 손전등을 방의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모습에 우리는 전부 발길이 묶인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침묵 속에서 무언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는 순간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해지다 사라진 것이었다. 우리는 놀라움과 공포에 빠져 페카를 나와 곧장 마을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 경험을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후로 우리는 그 마을의 어두운 골목에 대한 무서운 소문들을 다시 듣게 되었다. 그 하얀 그림자는 종종 나타난다고 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 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그날 밤에 하얀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고 그 경험이 꿈처럼 믿기지 않으면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린 소름이 돋곤 한다. 아마도 그곳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하얀 그림자는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전하고 싶어 했던 존재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래된 한 저택이 있다. 이 저택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누군가가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과 함께 저택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느 날 대학에서 미스테리와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동아리 의회 학생들이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총 5명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학생들은 관심이 없었다. 신비로운 일들을 밝혀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저녁이 되자 학생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오래된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눈에 띄게 어두운 벽지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저택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저택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르고 쓴 커튼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방 안에서 창문이 갑자기 열렸다가 닫혔다. 학생들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방 안 구석에서 알 수 없는 울먹임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누른 한 학생이 소리의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붕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다락방이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는 노란 종이에 써 내려간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를 잊지 말아줘. 다른 학생들도 그의 뒤를 따라 다락방에 도착했다. 그들은 쪽지와 의문의 소리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학생들 중 한 명이 이유 없이 쓰러졌다. 일행은 그를 부축해 일어서려 했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대로 저택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쓰러진 친구를 데리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마을로 돌아와 병원을 찾았으나 이상하게도 친구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저택의 다락방에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저택을 탐험했지만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된 쪽지, 우리를 잊지 말아줘라는 말을 생각해내곤 했다. 저택에 숨겨진 비밀과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사건 이후 저택은 더더욱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집을 피하게 됐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다영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다영이는 비교적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한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서둘러 돌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집은 작은 숲을 지나가야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 길은 소박하지만 무언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다영이의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그룹 과제를 하다가 시간이 꽤 흘렀음을 깨달았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숲길로 접어들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평소보다 훨씬 어두컴컴했다. 다영이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추며 길을 따라갔다. 길 중간에 다다르자 평소 보지 못했던 작은 오두막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그 오두막은 낡고 버려진 듯 보였으나 어딘가 끌리는 기운이 느껴졌다. 다영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오두막의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차 있었다. 그녀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 중 한 장이 유난히 다영이의 눈을 끌었다. 그 사진에는 다영이와 매우 닮은 소녀가 찍혀 있었고 사진 뒤쪽에는 1940년대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다영이는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졌다. 그 순간 문이 쿵 닫히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다영이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다. 그녀는 곧장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지만 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점점 공포가 마음속을 잠식하자 다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다영이는 당황하여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손전등은 복도를 굴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에서 나가려면 나를 찾아야 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공포에 질린 다영이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공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녀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천천히 방을 조사했다. 그러다 한 벽장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그 오두막에 살았던 소녀가 쓴 것이었고 이름이 민서였다. 일기에는 그녀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영원히 이 오두막에 갇히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다영이는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소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 오두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나며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영이는 오두막을 빠르게 빠져나왔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 일 이후로 다시는 그 숲길을 걷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영이는 그 경험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가끔씩 숲 쪽으로 눈이 가게 되었을 때면 그 오두막의 속삭임이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민서라는 이름이 마음속 깊이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다영이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고 왜 자신을 닮은 사진이 있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다영이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묻어두려 했었다. 그러나 그 오두막의 비밀은 여전히 그 숲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